오늘 어느 분이 불편하시죠? 제가 말이죠. 한 6, 7개월 정도 됐는데 왼쪽 팔이 오른쪽 팔하고 똑같이 이제 위로 딱 올리면은 왼쪽 팔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흔히 오시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 저 정형외과 가봤어요. 예.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힘줄에 석회분이 붙어 가지고 그렇게 네. 돼 있다. 네, 그래서 네. 뭐 물리치료 좀 하고 뭐 약도 한 며칠 분씩 먹고 이래도 별 진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가서 뭐 이거 하니까 네. 수술을 오래 가고 이래 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심하면은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네. 네. 아버님, 전에요? 네. 전에는 크게 아프시거나 수술하신 거 없으십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건강하셨나요, 그동안은? 네네네. 지금 드시는 약은 그러면은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안 먹습니다. 약도 안 드시고? 네네. 전에 병원 치료하신 건 없으세요, 특별히? 전에 요거 가지고는 이제 물리치료도 좀 며칠 받고 네. 약도 며칠 먹고 이렇게 했는데 별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뭐랍니까 흔히 우리 뭐 뼈주사라나 네. 그걸 한 맞아갖고 했더니 한 달 정도는 뭐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뒤에는 또 그대로 되고. 그동안 건강이 아주 좋으신 편이셨네요. 네네네. 그렇죠? 어깨 말고는. 네, 예. 그대로 뭐 전부 등산 다 하고 지금도 뭐 별 문제는 없어요. 흔히 이제 저는 오시경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해왔거든요. 네. 지금 약주는 얼마나 하십니까? 약주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실까요? 일주일에 보통 한 서너 분, 뭐 좀 심하면 8분 정도까지도 하고. 그럼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드신다고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좋아하시나 봐요, 약주를. 네. 네. 얼굴색이 네. 흰 사람이 있고 검은 사람이 있고 붉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좀 뭐 검붉다 할까? 약간 붉은기가 있으세요? 지금은 좋지요. 이제 요 사이는 한 몇 개월간은 술을 뭐 그렇게 많이 안 마시고 하니까. 네. 예. 식사를 뭐- 잘 하십니까? 네, 식사는 뭐 밥맛이 들어가고 잘합니다. 밥맛이 항상 좋으세요? 네네. 네네. 배도 좀 나오셨습니까? 배는 안 나왔어요. 배는 안 나오셨고? 예, 제가 이제 평상시에 예. 살 좀 쪘으면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아, 살이 지금 안 쪄요. 키에 비해서 그렇게 과다하시진 않네요, 체중이. 네네. 네네. 지금 아주 체격이 아주 단단하신 체형 같습니다. 네네. 모든 건 정상이에요. 건강하신 분인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렇게 어깨가 이제 50대, 60대 이후에 오십견이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어깨에 그 회전 근육이라 그래요. 네네. 어깨 회전 근육 쪽에 석회선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그쪽 어깨에 순환이 안 되니까 네. 뭔가가 이렇게 덩어리가 지는 거예요. 네네. 그쪽 부분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어떤 결절이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요로 결석이라는 게 있죠. 방광결석. 네.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네. 뭔가가 흐르지 않고 막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네. 근데 이제 주로 약주를 드시는 분들은요. 네. 열이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관절 주변의 진액이 말라요. 아, 네. 예, 그리고 근육이나 힘줄이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네.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이제 제한이 오기 시작하면 오십견 증상이 나오고요. 네네. 그 상태에서 또 지속이 되면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물리치료나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상당히 아픕니다. 네네. 예, 그래서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먹어도. 네. 그리고 물리치료하고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경우는 오십견을 넘어서서 그 결절이 있는 건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대부분 네. 이제 권유를 받게 되고 네네, 수술을 또 많이 하세요. 네. 이게 복잡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술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네. 한방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네.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약주에 의해서 열이 발생된 거를 어깨에 열을 내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깨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네. 어깨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경우는 감미대금음자라는 약을 쓸 수가 있고 어떤 약이요? 감미대금음자라는 약이나 감미, 방풍통성산 이런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이제 처방을 선택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뒷목이 뻣뻣한 경우가 있어요. 네.
뒷목이 뻣뻣하신 경우가 있으면서 어깨에 이렇게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뼈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목뼈에서 어깨 쪽으로 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시거나 일자목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뻐근하면서 어지럽거나 네. 이렇게 피로감이 자주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뼈를 정렬시키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이런 경우는 어깨에다가만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자극을 줘도 안 낫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목에서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목하고 어깨하고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어깨 주위에만 물리치료해도 통증이 안 주는 이유는 목뼈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목뼈를 바로 잡아준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지만은 목뼈를 잡아주는 특히 1번과 2번 목뼈가 전체 목뼈를 움직이기 때문에 1번, 2번 목뼈를 움직여주는 FCST 요법, 그 요법을 해줘서 목을 부드러운 C자형 커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뒷목이 부드러워지면서 어깨 쪽으로 혈액이 통하면서 석회성 결절이 생긴 게 서서히 없어질 수도 있고요. 있더라도 부드러워집니다. 어깨가 바로 단 몇 번의 치료만으로도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바로 움직여요. 그날 즉시. 그만큼 목뼈가 어깨하고 연관성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목뼈랑 연관이 있다는 거. 어깨는. 그러니까 어깨만 수술한다고 물론 이제 좋아질 수는 있겠죠. 수술하면은.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목과 어깨를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약주를 좀 오래 드셨기 때문에 주독을 풀어서 간 기능을 좋게 해서 어깨의 염증을 없애고 간에 해독작용을 해주는 그런 한약 복용으로 구조와 기능, 한약과 어깨와 목뼈를 같이 치료해주면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요. 꼭 수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서 한방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아버님 아무쪼록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